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우리 울산에 대한민국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우리나라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선사인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 이제는 전 인류가 마땅히 지켜야 할 세계유산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유네스코 등재의 의미와 과정, 그리고 기쁨 뒤에 놓인 과제들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랜 시간,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과정을 함께 하신 두 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직접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울산시 대변인 유현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또 시사진단 나오셨어요.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삼근 울산역사연구소 소장입니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세계유산이 된 반구천의 암각화입니다. 자, 먼저 저희는 그 현장의 영상을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좀 전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민들께서는요. 직접 그 현지에서 그 분위기를 보셨는데 특별한 또 소회가 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심정 좀 전해 듣고 싶네요. 네. 우리 울산이 드디어 세계인의 보물을 품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오랜 동안 염원했습니다. 대단히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그 자체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울산이 품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중요한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자, 소장님, 이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 핵심적인 어떤 가치가 있을 텐데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가치가 두 가지인데요. 예. 그 하나는 이제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인가 아닌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반구천의 암각화가 울산 지역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뛰어난 관찰력으로 이 다양한 고래, 짐승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이고 그리고 또 독특한 구도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네. 예, 바로 이런 그 탁월한 미적 감각과 예술성을 입증한 그런 걸작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 첫 번째 기준을 통과한 거는 국내 유산으로는 불국사 석굴암뿐이고요. 국외에 있는 것으로 유명한 그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라든가 인도 타지마할 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들인데 우리 반구천의 암각화가 같은 반열이고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문명을 대표하는 걸작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세 번째 기준도 통과를 했는데요. 세 번째 기준은 이제 현존하거나 혹은 사라진 어떤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특출한 증거인가 아닌가 이걸 또 따지는데요. 우리 반구천의 암각화는 이 반구천의 이제 풍경 속에서 지난 7,000년 동안에 지속되어 온 암각의 전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잡한 형태의 그런 예술을 입증하고 또 7,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울산 연안의 문화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세계유산 중에 세계유산. 그렇습니다. 예. 예,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근데 사실 대변인님,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사실 걸리지 않았습니까? 보존 방안을 논의하면서 여러 잡음도 또 있었고 긴 시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좀 해오셨는지 들어볼게요. 애초에 2010년도 잠정 목록 등록까지는 15년이지만 실제로 준비 기간부터 하면 등재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예. 2010년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처음 등재를 했고 13년 만에 2023년에 국내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작년 초에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해서 1년 반 만인
올 7월에 최종 등재가 된 겁니다. 국내 절차가 오래 걸렸는데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이 그야말로 탁월한 보존의 보편적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경과 시간을 다 초월할 만큼 인류 전체가 독보적인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입증해내야 되고 또 비올 때마다 침수되는 침수의 문제를 해결할 완전한 보존과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민선 8기 우리 김두김 시장님의 전략이 저는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도전을 했고 사연댐 수문 설치 등에 대한 대안 마련에 성공을 해서 마침내 세계유산 등재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 세계인들이 알까 모르겠어요. 비만 오면 최근처럼 비 많이 오면 울산 시민분들께서는 야 암각화 또 잠기는 거 아닌가 걱정을 가슴 졸이면서 기상 예보를 지켜보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고 좀 보세요, 소장님?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연구 부족이고 또 하나는 이제 관심 부족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천전리 암각화하고 우리 방구대 암각화 이 두 개가 처음 발견된 거는 각각 1970년, 71년이거든요. 근데 당시 선사시대 암각화에 대한 전문 연구자가 우리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 역사학자들 문자를 사실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문자가 있는 천전리 암각화는 73년에 발견 3년 만에 국보가 됐고요. 문자가 없던 이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는 이제 95년에 발견 24년이 지나가지고 95년에 이제 국보가 되었고 또 이제 우리 방구대 암각화가 있었기 때문에 99년이 되어서 암각화 학회가 이제 그때서야 생겼습니다. 그만큼 연구자가 없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가치를 잘 몰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구대 암각화가 사실 발견 당시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연댐 내부에 이제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댐 수위가 올라가면은 침수 피해서 이제 자유롭지가 못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울산권에 우리 수돗물 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백가쟁명식의 그런 정책이 이제 난무하면서 확실한 해결책을 이제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죠. 소장님 물 문제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대변인님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한 끝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앞서 두 분께서도 어떤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등재되기까지 어떤 과정적 측면에서 울산시가 이번에 내세운 핵심 논리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방구천의 암각화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사실 입증하는 데 집중을 했는 것은 맞습니다. 방구천의 암각화에는 글자가 없던 선사시대 때 새긴 고대 기하학적 문양부터 신라시대의 인물과 사회상을 담은 글까지 정말 그야말로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적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방구천의 암각화는 울주군 대곡리와 천전리 일대 약 3km 구간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글과 그림을 통칭하는데요. 먼저 상류 쪽인 대곡리 암각화에는 총 11개 바위에 312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로 선사시대 때 고래, 거북이, 또 호랑이, 사슴과 같은 육지동물과 또 배를 타고 고래잡이를 하고 또 하루를 쏘는 사람들과 같은 선사인들의 생활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류 쪽인 천전리 명문 암각화에는 총 5개 바위에 625점이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신석기 시대 때 새긴 동물 그림과 또 사냥하는 모습, 또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추상적인 문양들과 신라시대 때 왕족, 또 화랑들이 새긴 글과 그림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7,000년 전의 역사가 한 곳에 서려 있고 녹아 있다. 선사시대인들의 창의성과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 암각화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부분을 강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곡국리안각화는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침수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대안을 고민한 끝에 사연댐 수문 설치로 예. 완전한 보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효적인 보존안을 제시한 것 말씀 들어봤고요. 아니 근데 이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유네스코 등재가 갖는 국내외적 어떤 의미, 예 그리고 국내 문화유산 분야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갖는 상징성. 전문가시니까 그런 걸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떻습니까? 세계유산 그 등재의 의미는 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울산의 암각화가 인류를 대표하는 걸작임을 세계가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 1,223점이 등재돼 있고요. 국내는 이제 95년에 처음 등재된 석굴암하고 불국사를 포함해서 16개가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 반구천의 암각화가 17번째가 예.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울산에서 살았던 사람이 남긴 이 문화유산이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제 공인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는 이 말씀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국내 세계유산 분야에서의 상징성은 기존에 우리나라 그 세계유산에는 역사 시대의 건조물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다음 고분들이 있고요, 가야고분, 조선왕릉. 그리고 선사시대 유적으로는 실은 이제 고창하고 화순, 강화에 있는 고인돌, 이제 청동기 시대의 이제 거성문화 유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당대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반구천의 암각화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울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생활, 이것들을 또 바위면에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무한한 상상력을 일으키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붙이면 국내 이제 시도별로 따져 보면은 특광역시 중에는 서울시에 이제 종묘 같은 고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인천, 강화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시 강화도에 이제 고인돌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울산광역시 안에 이런 최고급의 문화유산이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울산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그 바위에 새겨진 선사인들의 바위 그림 그 자체로도 사실 가치가 있지만 그 메시지 네. 거기 안에는 생활상, 그렇습니다. 사냥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당대의 생활 모습을 다양하게 기록했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고 관찰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중요하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기록이라고 맞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어마어마한 이 유산이 울산이란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예.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우리 울산의 지형을 보시면 지금은 남구, 이제 중구, 동구의 북구 쪽에 낮은 저지대 평지는 다 육지입니다만은 실은 7,000년 전 그 암각화를 만들었던 그 시점으로 올라가면은 다 바다였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었고요. 이런 이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암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사실 인간이 만드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 지역성을 더 잘 드러낸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점에서 우리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이 가진 어떤 자연 환경 또 울산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그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이면철 울산시 대변인, 한삼건 울산 역사연구소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날 울산의 이 반구천 암각화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또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인님, 울산시의 이제 첫 세계유산이에요. 등재 이후 많은 관심과 또 관광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울산시의 정체성, 또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네.
아마 이번 유네스코 등재 이전과 또 이후는 완전하게 확연하게 바뀔 예.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울산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울산의 대표 이미지가 산업수도 또 공업도시였다면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세계유산 협약과 국내 법령에 맞게 유산을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될 이런 기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각화 보존과 또 연구, 전시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인 세계 안각화 센터를 건립하고 방구천 일대의 관광시설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열악한 이제 방문객 편의 시설을 늘리고 방구천의 역사 문화 탐방로와 선사시대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서 방구천 일대를 관광 자원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 일대가 선사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또 이 방구천과 태화강을 뛸래야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삼산 여천 서리기 매립장에 2028년도 국가정원 박람회 또 그걸 조금 넘어가면 아마 우리 장성포 고래특구 또 이와 연계해서 그 중간에 그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그 이걸 벨트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은 아마 천혜의 관광 자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울산의 아름다움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제 알려지면서 울산의 문화 관광 분야의 경쟁력이 정말 높아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문화 관광 분야 쪽으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문화 관광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근데 이게 7,000년을 잘 버텨왔는데 네. 이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혹시나 훼손이나 이런 것들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존하고 어떤 활용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뤄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문화유산은 네. 우리 국내 법으로도 그렇고요, 세계유산도 그렇고 원형 보존이 핵심이거든요. 일단 원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렇지만 또 보존만 하고 활용을 또 하지 않아도 실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유산 그 위원회에서도 이 공통 등재 기준에서 유산의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 이것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되 그것과 조화되는 활용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하는데요. 실은 원론적이지만은 그 보존의 경우는 원형을 잘 지키되 그 가치를 더 높여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요. 또 활용의 경우는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방구천 암각화를 잘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관광 분야를 그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도 되는데요. 그래야만 그 세계유산을 우리가 더욱 더 잘 보존할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특히 그 가치를 미래에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화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방구천 암각화 보존을 위해 이제 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물 문제입니다. 암각화가 이제 물에 잠겨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연댐 수위를 낮추기로 했지만 대체 식수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울산시의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 울산 시민의 깨끗한 물을 마실 그런 권리는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된다. 방구천의 안각화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울산 시민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질적인 안각화 침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 수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줄어드는 식수가 약 한 4만 9천 톤이 됩니다. 이 4만 9천 톤을 비롯해서 현재 울산이 부족한 물 8만 9천 톤까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보존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우문댐 물을 울산 공급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고 이는 지난 2021년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은
요즘 들어와서 대구나 또 경북 등 여러 지방 정부의 또 이런 이해관계가 얽히고 예. 섞이면서 뭐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또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해서 울산시 맑은 물 확보 정책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을 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세계유산 주변의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제약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유산 보호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균형을 또 어떻게 맞추실 생각이신지요? 예, 뭐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한 약 한 20년 동안 방구천 일대 마을 주민들이 뭐 사실 인근 도로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여러 면에서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것이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민선 8기 울산시는 주민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토지 매입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생활형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도 좀 완화를 할 계획이고 또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인 만큼 주변 환경 정비나 안전관리, 문화해설사 같은 이런 양성을 할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거 외에 또 다른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 후속 과제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뭐 우리 이면철 대변인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김두겸 우리 시장께서는 그 세계유산 회의에서 귀국한 다음 날 예. 방구천 세계 암각화 센터 건립 등 5대 전략 분야하고 또 22개 핵심 사업 추진을 이미 발표를 하셨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방향은 뭐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대곡천 암각화일 때는 지난 2021년 5월에 국가 문화재인 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이미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의 그 지정 공통 기준인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유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하나 그 완충 지역을 설정하라 이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 보호를 위한 완충 지역을 설정하고 이제 완충 지역의 내부에는 당연히 사유지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보다 완전한 그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그런 그 청사진을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 울산시와 또 정부가 또 시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구한다면은 뭐 그 지속적인 연구가 실은 제일 필요합니다. 연구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뭐 전만 하더라도 네, 연구자도 없었고 뭐 잘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예. 예. 결국 연구를 했고 그게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 플러스 이제 시당국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세계유산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네,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예, 바탕이 잘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과를 시민 모두가 좀 함께 공유하기 위한 어떤 시민의 문화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시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울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해서 울산이 가진 다양한 문화와 매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도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 울산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구천 암각화 관련 연관 시설들이 문화적 또 교육적 또 관광적 자산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역 주민이 또 긴밀하게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구천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 전 분야에 걸쳐서 원활하게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세계적인 보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울산이 산업 수도를 이제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소장님도 마무리 말씀으로 네. 이번 방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지역사회에 주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 있을 거예요. 네.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방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울산이 인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또 세계적 문화유산을 만들고 지켜온 그런 대단한 도시임을 우리는 스스로 자각하게 됐고요. 세계인은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리 울산이 재도약하는 이제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이면철 울산시 대변인 그리고 한삼권 울산역사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우리 울산에 있다는 사실 참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등재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감동이 오래 이어지려면 그만큼 치밀한 보존 계획,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할 텐데요. 반구천 암각화의 남은 숙제를 풀기 위해 행정이 온 힘을 집중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아불고기의 새로운 공식은? TXT! 두툼한 불고기 패티에 김치를 더해 풍미는 배가 되고 더 맛있어지니까 김치 불고기 버거 지금 롯데리아에서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안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세계 1위 염색약 로레알 파리. 혁신적인 3스텝 케어로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머릿결. 손상 걱정 없는 셀프 염색. 로레알을 써요. 나는 소중하니까.